단정하고 말끔한 미남형 배우인 심영탁은 연기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꽤 오랜 시간 활약했습니다. 특히 심영탁 하면 떠오르는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은 심영탁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기도 했는데요. 만화 캐릭터를 보며 좋아하는 그의 모습이 처음에는 예능 소재가 되었지만 그가 왜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이유가 밝혀지며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연예계 대표 효자 연예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심영탁은 11년간의 방송 생활로 꾸준히 돈을 벌어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께 28평 아파트를 장만해드리고 아버지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고물상도 차려드리는 등 효자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심영탁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던 중 갑작스럽게 18살 연하의 일본인 여성과 결혼 발표를 하며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그간 방송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은 장윤정, 박수홍, 김혜수와 똑같다 라며 씁쓸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전 재산 다 털렸다 하고 충격 고백한 심영탁에게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심영탁은 2014년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각종 예능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무한도전, 바보전쟁에 출연해 미니언즈의 뚜치빠치 보치 땡스를 선보였던 장면은 지금의 심영탁을 만든 신의 한 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심영탁은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모으는 등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 캐릭터를 좋아한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슬픈 이유가 담겨 있었던 것인데요. 심영탁은 방송에서 그토록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된 게 친구가 없어서였어요.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덩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담배나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 바보인 것 같아라고 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이유 없이 친구들이 팔꿈치로 치고 그랬어요. 도라에몽에 진구란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진구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시험도 맨날 빵점을 맞고 해요. 그때 도라에몽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도 필요했어요. 항상 책을 읽으며 대리만족했어요. 저한테 도움을 줬으면 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그의 건장한 체격을 눈여겨본 불량한 친구들이 서클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는데 심영탁이 그걸 거부하자 괴롭힘을 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90년대 초반 친척들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와 모델 일로 버는 돈은 다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영탁은 6개월간 도시가스비 체납으로 온수도 못 쓰고 일부러 운동장을 뛰어 땀을 낸 뒤 샤워했다라고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심영탁은 성인이 된 후 가정 형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로 공사 참여, 아스팔트 포장 아르바이트, 닭갈비, 식당 카페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섭렵해 나갔습니다. 방송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심영탁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참는 것이라면서 배가 고파도 참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다. 버스비만 가지고 나가면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럼 하루 종일 참는 거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영탁은 어머니가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하며 모아놨던 수면제를 대신 먹은 일화도 거론하며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열알 정도를 먹었다라고 돌이켰습니다. 심영탁은 그런데 환각이 보이더라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걸어가서 수면제를 먹었다고 밝혔고 그때 부모님이 오셨다라고 힘든 시기를 떠올리면서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짐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심영탁은 방송 일을 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아 부모님께 28평 아파트를 장만해드리고 아버지께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자신보다는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효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경 방송에서 심영탁은 어렵게 마련한 자양동 한강뷰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튜디오에서 집을 떠나는 거냐라는 질문이 터져나오자 심영탁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늘 돈 관리를 하고
계세요라며 문을 뗐습니다. 심영탁은 그런데 좀 크게 부동산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입었어요. 저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심영탁은 부모님께서 처음 투자할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제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더라고요 라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를 듣던 MC 이영자는 배우는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직업이니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경제권을 가져와라고 진심이 담긴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후 그는 방송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며 18살 연하의 일본인 여성인 히라이 사야와 결혼을 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일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심영탁은 일본에 촬영 갈 일이 있었어요. 장난감 회사 들어가 촬영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총괄 책임자인 사야한테만 눈이 갔어요. 우연히 촬영하다 둘만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한국의 잘생긴 배우다라고 소개했어요. 라고 둘의 첫 만남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진짜 용기 내 다가갔어요. 첫 만남의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고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심영탁의 예비 아내인 사야는 개인 인터뷰에서 심영탁에 대한 첫인상을 묻자 처음 만난 촬영날 큰 키에 검은 옷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키가 큰 도둑 같았어요 라고 답해 웃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들에게도 슬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한도전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방송에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20살이 되면서 통장을 제가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빚도 있었고 어머니가 모두 관리를 했어요.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더라고요. 들어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했어요. 라면서 방송에 나온 그 집임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의 유치권이 얽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영탁은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사람을 못 믿나 괜찮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3억만 가지고 들어가면 8억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도 못 받고 가구도 못 건지고 나왔어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심영탁 이름으로 땅을 경매받는 등 알았을 땐 이미 전 재산이 털린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영탁은 저를 데리고 금고를 가셔서 보증을 서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이자를 계속 내드렸어요. 회사에 빌려서 메꾸고 벗어나고 싶어서 저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 중에 회사 앞으로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민사소송이었어요. 제 이름을 대고 어머니가 큰 돈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때도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어요. 라고 더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통장 다 잘라내고 저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2019년 컬투쇼를 4년 4개월 했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마음의 병으로 컬투쇼를 그만뒀어요. 그 후 계속 일을 줄여나갔어요. 감독님들 다 잃었어요. 하나 둘씩 사람들을 잃었어요. 나중에는 일이 정리가 됐어요 라고 2년간의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 옆을 지킨 사야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는데요. 심영탁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사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야가 너무 불쌍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심씨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위로해준 정말 멋진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영탁의 스토리에 박수홍은 나도 듣긴 들었는데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반복된지는 몰랐다라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사야는 심영탁의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를 묻자 배우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드라마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어요. 현실이라 생각하기 싫어서 제가 힘든 것도 힘든데 심씨가 당사자니까 더 힘든 상황이어서 난 그냥 옆에서 응원하거나 심씨가 웃을 수 있게 했어요 라고 말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또한 심영탁은 생활도 힘들어지니까 사야가 일본 가서 일하고 자리 잡으면 돌아온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말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 말은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영탁이 박복한 가정사를 털어놓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장윤정 박수홍 못지않다.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 간다 하셨다고 다 부모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준 것은 천사 같은 예비 신부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장윤정도 박수홍도 새로운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심영탁 또한 결혼으로 새 출발을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자주 방송에서 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